반도체 소자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유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20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209. 오늘 뭘 할 건가 하면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 우리가 IV characteristic 그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의 I와 V 사이의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유도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PN 다이오드를 큼지막하게 선생님이 그려놓겠어요. 이게 PN 다이오드. 그럼 PN 접합을 만들면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죠. 상징적으로 P쪽 도핑을 많이 했고 N쪽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디플리션 영역을 P쪽 디플리션 영역에 비해서 N쪽 디플리션 영역을 조금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X축으로 놓고 이 X축에 대해서 carrier concentration, carrier라 그러면 전자와 전공이죠.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입자,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그리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P에서 N으로 전공이 넘어오게 되고 N에서 P로 전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N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양이 현저하게 늘어나죠. 그거에 비해서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은 그다지 변화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해서 본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PNO라 그랬어요. N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이 N 영역에서의 평형 농도죠. 그죠? Similarly, P쪽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뭐예요? 전자의 농도죠. 전자의 농도. 이게 지금 NPO가 되는 거죠. NPO. 그죠? 그리고 여기서 머저리티 캐리어는 NO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는 PPO 이렇게 되는 거죠. PPO. 그죠? 근데 이 PN 다이오드에다가 정방향, 순방향에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P에서 N으로 전공이 넘어오게 되고 N에서 P로 전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션의 법칙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의 엣지에서 전공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증가한 이 양을 얼마인지, 여기서 전자의 농도가 얼마인지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 이퀄 0이라고 부르면 여기를 x 이퀄 n 이런 지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 p라는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 n at x equal
xn p 전공의 농도 어디서? n 영역에서 at x equal xn에서 여기서의 전자의 농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공의 농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p NO의 exponential 걸어준 전압 forward bias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 p x equal minus xp에서 얼마였어요? n po가 exponential kt분의 qvf만큼 쭉 증가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뭔가면 x가 xn보다 큰 영역 인 영역에서 즉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가 어디죠? P가 아니고 N 중성 영역이죠. 중성 영역에서 해서 minority carrier 누구예요? 즉 홀이죠. 홀의 분포 어떻게 될 거냐? 이 분포가 여기서 이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 값을 갖는데 얘가 우리 4장 끝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게 익스포넨셜이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뭐 지그재그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펑셔널 폼을 갖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금방 어림짐작으로 얘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죠? 익스포넨셜이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xn보다 큰 영역에서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역시 연속방정식과 그 다음에 전류방정식이죠. 연속방정식은 우리 3장에서 배웠어요. 3장 연속방정식이 뭐였죠? 4장에서 배웠네. 4장에서 연속방정식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연속방정식이 164페이지 164페이지에 4-31에 A식 혹 아니면 4-31에 B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몇 식을 써야 돼요? 31식을 써야 됩니까? 31에 B식을 써야 됩니까? 31에 여러분 책 펴놓고 있습니까? 37에 A식을 써야 되죠. A식을. 왜 A식을 써야 돼요? N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머저리티 캐리어는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머저리티 캐리어는 익세스 캐리어의 양이 머저리티 캐리어의 평형에서의 농도에 비해서 니글렉트 할 만한 정도로 적기 때문에 왜? 우리가 로우 레벨 인젝션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만 보면 되지 전자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4-31의 A식 즉 DT의 DP는 마이너스 Q분의 1의 DX의 DJP 마이너스 델타 P 타우 P 이게 4-31의 A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류방정식 알고 있죠? 전류방정식 JP는 드리프트 커런트 Q mu PP의 PE와 확산전류 QDP의 DXDP 다 알고 있죠. 이 두 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 방정식이죠. 이걸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가면 또 뭘 알고 있는가면 x가 xn보다 큰 영역, 즉 뭐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n 중성 영역.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0이므로 이게 제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없습니다. 다이오드에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없이 오로지 뭐만 있어요? 확산 전류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 t에 대한 미분은 이거 대입하게 되면은 dp에 dx 스퀘어 d 스퀘어 p 마이너스 타우 p분의 델타 p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 1차 미분과 거리 x에 대한 2차 미분의 표현으로 된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지배 방정식은 이겁니다. 근데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싫으니까 강의할 적에 풀기가 싫으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가 과도해는 보지 말고 정상해만 보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보지 말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만 보자. 예? 정상해.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만 보자. 어떤 전압을 인가했을 적에 과도해, 마지막 파이널 솔루션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도 단계는 우리가 보지 말고 마지막 파이널리 어떤 상태로 가는지를 보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미분은 제로가 되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는 보지 말고 파이널 솔루션을 보자는 얘기니까 이 식은 좌변이 제로가 되죠. 이 부분이 또 제로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제로 이퀄 x에 대한 미분이죠. dx 스퀘어. 이제 편미분이 상미분으로 바뀌죠. d 스퀘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몇 번 이 얘기가 나왔는데 p가 뭐예요? p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 n 영역에서의 홀 컨센트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편의상 여기다가 pn 이게 n자 첨자를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뭐 알고 있는 대로 pn이라는 거는 pno 에다가 델타 p n 이걸 곱한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excess carrier 농도라 그러고 이건 뭐예요? 평형에서의 평형 농도죠. 평형 농도에다 excess carrier의 양을 합친 게 실제 지금 현재 캐리어의 농도죠. 그죠?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p를 미분을 하나 x에 대해서 델타 p를 미분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평형 농도는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제로가 되죠. 그죠? 따라서 두 번 미분해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원래는 pn에 대한 미분이지만 이걸 슬쩍 뭐로 바꿔요? 델타 pn x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버렸어요. 오케이? 델타 pn은 x의 함수죠. 이제 정상해만 보니까 원래는 x와 t의 함수인데 t의 함수는 사라지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 델타 pn이라는 것이 x와 t의 함수예요. x와 t의 함수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만 보기로 했으니까 t에 대한 함수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뭐예요? 또 빼먹었네. dp
dp 하나 빼먹었네. dp. 그 다음에 타우 p분의 델타 p n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방 정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되죠? 다시 한번 간편하게 쓰게 되면 dx 스퀘어 d 스퀘어 델타 p n x 나누기 양변을 dp로 나누게 되면 여기 분모가 dp 타우 p 네, 델타 pn x 이퀄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영리한 학생들은 금방 알죠. dp 타우 p가 뭐예요? dp 타우 p가 lp죠. 스퀘어죠. p 스퀘어. 다시 한번 리바인드를 하겠어요. 타우 p가 뭐죠? 타우 p? 타우 p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지금 누구죠? 전공이에요. 전공의 라이프타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은 뭐예요? 어떤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익세스 캐리어가 생겼을 적에 평형일조의 원래 농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익세스 캐리어가 생겼을 적에 그 익세스 캐리어가 리컴바인 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시간, 재결합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시간을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렇게 배웠었죠? 3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면 dp에다가 타우 p를 곱한 것은 dp의 단위는 뭐죠? 기억납니까? 이 dp의 단위는 뭐예요? dp의 단위 어딜 보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3장인가요? 3장에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배웠나요? 4장에서 배웠나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163페이지에 교과서 164페이지 3페이지를 좀 펼쳐놓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확산계수, 이걸 확산계수라고 불렀었어요. dp 확산계수. 확산계수의 단위는 cm 스퀘어 볼트 세컨드예요. 그 다음에 타우 p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니까 세컨드예요. 세컨드. 그죠? 예. 시간이니까. 그럼 dp에다가 타우 p를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sorry. 센티미터 스퀘어 퍼 dp의 단위는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예요.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 모빌리티 뮤p가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는데 뮤p는 이거의 단위는 뭔가면 센티미터 스퀘어 볼트 세컨드예요. 모빌리티의 단위는. 그런데 확산계수 dp의 단위는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예요. 그죠? 타우 p 시간이니까 이건 당연히 세컨드일 거고. 그럼 dp에다가 타우 p를 곱하면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를 곱했으니까 센티미터 스퀘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개를 곱하는 것이 어떤 길이 디멘전의 제곱이에요. 길이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래서 dp에다가 타우 p를 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길이의 디멘전 lp라는 개념이 있어서 lp는 스퀘어 루트 dp 타우 p 길이의 디멘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센티미터 스퀘어니까 그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길이의 디멘전의 단위의 퀀티티가 나오고 그걸 갖다 우리가 LP라고 불러요. LP. LP의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P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P에서 N으로 뭐가 넘어와요? 전공이 넘어와요. 그럼 넘어온 전공들은 N 중성 영역에서 이곳이
이곳보다 농도가 이쪽은 농도가 PNO고 여기는 P에서 N으로 전공이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전공의 입장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니까 전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확산을 해가요. 확산을 해가는 과정에 여기는 지금 N타입 실리콘이니까 사실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산해가는 이 전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와 재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확산의 힘으로 경계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확산해 가는 전공이 재결합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지가 갈 수 있는 거리, 재결합에 의해서 없어지기 전에 P에서 N으로 넘어온 전공이 확산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확산을 할 텐데 N 영역에 무지무지 많은 이 일렉트론과 재결합을 해서 없어지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내가 확산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LP라 그럽니다. LP. LP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잘 알아두세요. 물리적인 의미는 LP란 뭐예요? P에서 N으로 주입된 전공,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전공이 재결합 전까지 평균적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거리 되겠어요? 네. 그 거리를 LP라 그러고 이 LP는 확산계수 곱하기 타우 P의 스퀘어 루트가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거리니까 센티미터가 됩니다. 알겠어요? LP. 그러면 우리가 본 요식은 다시 뭐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요식은 dx 스퀘어 델타 p n x 나누기 lp 스퀘어 델타 p n x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변이 제로니까 homogeneous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그죠? 오른쪽 우측항이 제로인 인풋 펑션이 제로인 2차 상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여러분이 흔히 많이 봤던 이거죠. 이런 y2 프라임 마이너스 16분의 y는 제로 이런 펑션이죠. 이런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프라임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 이퀄 제로 이런 것이죠. 이거의 솔루션이 뭐였어요? y는 c1의 익스포넨셜 ax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ax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제너럴 일반 해가 이거의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은 y가 델타 pnx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델타 pnx는 c1의 익스포넨셜 lp분의 x 더하기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p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c1과 c2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는 몰라요?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죠.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 뭔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죠? 여기서 여기가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가하기 전에 하나 학생들한테 주의를 주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좌표축을 정할 적에는 여기를 x 이퀄 제로, x축의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x축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x 이퀄 xn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을 쓸 적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홍성대 선생한테 배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기초로 해서 답안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xn, 그죠? 마이너스,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x축으로 xn만큼 이동한 식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맞죠? 그죠? 맞나요? x축으로 xn만큼 이동한 식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맞죠? 근데 수학적으로 굳이 이렇게 쓰는 게 뭐 우리가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공학을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홍성대 스타일에 얽매이지 말자. 네? 그래서 편의상 이런 거 쓰지 말고 앞으로는 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x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x 이퀄 0이라 그러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를 0으로 잡자. 여기가 0이 아니고 x축.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식을 맨날 빼기 xn 이러지 말고, 이런 거 불필요하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쓰지 말고 축을 잠깐 이동하자. 편의상 우리끼리. 그런 얘기. 괜찮겠어요? 그죠? 어떤 양해를 구하는 거죠. 양해를. 노트 필기 하는데 불필요하게 그런 수학적인 그런 제한에 속박되지 말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x 이퀄 0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쪽에서 익세스 캐리어가 점차 줄어드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든지 하여튼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없어야 되죠. 익세스 캐리어가. 왜? 익세스 캐리어가 평형에서의 농도에 불과한 이쪽을 향해서 확산에 의해서 재결합되면서 사라질 테니까 결국은 뭐 다 사라져가지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익세스 캐리어가 0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익세스 캐리어 pn, x는 뭐로 가야 상식에 이게 0으로 가야 상식적이죠.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동의하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익세스 캐리어가 증가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증가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문제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c1 exponential lp분의 x는 뭘 향해서 가요? 얘도 무한대를 향해서 가죠. 그죠? 그러면 얘는 빼는 게 맞죠. exponential lp분의 x는 무한대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 걸 막으려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C1이 뭘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얘가 C1이 exactly 0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C1에다가 이걸 곱한 거를, 얘네들을 뭘 보내요?
무한대로 가지 않게끔 0으로 보내야 되죠.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무한대를 향해서 가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exponentially blow up 하는 펑션이니까 얘를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c1이 exactly 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c1이 제로예요.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예요?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x가 제로일 때.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x가 제로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좌표축을 잠깐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x 이퀄 제로. 여기서 경계에서 여기서 x 이퀄 제로에서 뭐예요? x 이퀄 제로에서 델타 pn x 이퀄 제로에서죠. 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pno의 exponential kt에 걸어준 전압 빼기 1 이미 알고 있는 상수예요.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들은 이게 뭐 문자로 써 있으니까 상수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학생인데 이거 상수입니다. A kind of 상수예요. 왜 그래? pno는 ni 제곱을 도핑 컨센트레이션 nd로 나눈 거죠. ni 제곱을 nd로 나눈 상수예요. 이거 익스포넨셜 300도 k니까 kt는 0.026 vf는 뭐예요? 걸어준 전압이니까 뭐 내가 3V를 걸었다? 그럼 익스포넨셜 3 나누기 0.026 빼기 1 A kind of 상수예요. 숫자로 나오는 값이. 네? 숫자 써있기는 문자로 써있지만 상수예요. C2 값이 나왔죠. 숫자로. 그러면 델타 pnx 델타 pn at x equal 0 일대의 경계값이 어떻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lp분의 x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하 이게 뭐예요? 델타 pn x가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델타 pn 5가 익스포넨셜리 떨어져요. 알았어요. 익스포넨셜리 떨어진다. 됐죠? Similarly 얘가 어떻게 떨어질 건가?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Similarly x equal 마이너스 xp에서 즉 어디에서요? 즉 p 중성 영역에서 아까는 n 중성 영역이죠. p라고 쓴 것 같아요. n 중성 영역이라고 썼네. 이번엔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될까? xp보다 작은 거. 이거 얘기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이거 얘기할 적에도 원래는 우리가 x 이퀄 제로로 이렇게 잡았지만 홍성대 수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편의상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강의를 할 적에는 여기를 x 이퀄 0으로 잡고 x 이퀄 0이 두 군데네. 여기도 x 이퀄 0 여기도 x 0 엉터리 수학이죠. 사실은 x 이퀄 0 여기를 x 원점으로 잡고 이 축 오히려 또 왼쪽으로 가는 축을 x축이라고 보고 강의를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괜찮겠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양의 플러스 축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홍성대가 보면 마이너스 축. 이걸 갖다가 x 이퀄 0 x축. 그죠? 그러면 이런 좌표축을 쓰게 되면 여기 영역에서 지배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뭐에 대해서 써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연속방정식과 전류방정식 가지고 쓰는데 선생님 필기 또 안 하겠어요. 이제 연속방정식 164페이지에 식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이번에는 전자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왜? P 영역에서의
캐리어는 P 영역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캐리어는 뭐예요? 전자니까.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논해야만 하니까 4-31에 B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dt의 dn q분의 1의 dxt jn 나누기 타우 n 델타 n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방 정식 j p가 아니고 j n은 q mu n n이 더하기 q dn dx dn 이렇게 써가지고 전자에 대한 전류 외식. 이걸 쓰고 역시 첫 번째 항은 제로가 되겠죠? 왜 제로예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그리고 나서 요 식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을 또 만들겠죠? 그럼 dt의 d np 한번 쓸까요? 뭐 똑같이 쓰게 되면 뭐 dt의 d 델타 np는 dn의 dx 스퀘어 d 스퀘어 델타 np 나누기 빼기 타우 n분의 델타 np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마치 이것처럼 이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역시 우리 과도해는 풀지 말고 정상에만 풀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 없애고 그러면 이거 이퀄 뭐 이렇게 제로가 될 텐데 양변을 또 dn으로 나누게 되면 dn 타우 n은 뭘까요? 타우 n은 뭐예요? 타우 n의 의미 선생님 안 써줘도 되죠? 타우 n은 뭐예요? 타우 n은 n에서 p로 넘어온 전자가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이쪽엔 전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전자가 확산을 해서 갈 텐데 확산을 해서 가는 과정에 P 영역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전공들과 재결합을 해서 사라질 거예요. 확산을 해가면서 사라져요. 재결합에 의해서 사라지기 전까지 N에서 P로 넘어온 전자가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 이번엔 누구예요? 전자에 대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고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전자들이 재결합 전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LN이라고 부르겠죠. LN. 맞아요? LN. 그죠? 그러면 똑같이 하게 되면 similarly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델타 npx는 마찬가지로 뭐 이번엔 d는 별로 안 좋고 여기도 그냥 c로 할까요? c1 더하기 exponential ln l 이번엔 ln이죠. ln분의 x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n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역시 여기에도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익세스 캐리어가 점점 사라져야 되겠죠. 얘도 그러니까 일로 쭉 가면 왼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 뭐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엔 우리가 이쪽으로 증가하는 걸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홍성대가 보면은 웃기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무한대로 향해서 가면 0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익스프레션 자체는 똑같아져요. 아까랑. 왜? 우리가 편의상 1로 가는 걸 플러스 x축 이번엔 1로 가는 걸 플러스 x축으로 해봤으니까 익스프레션 자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떨어져요?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커브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npx는 델타 np 제로가 익스포넨셜리 마이너스 ln분의 x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델타 npx는 델타 np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제로가 익스포넨셜 ln분의 x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ln이 뭐예요? n에서 p로 주입된 전자가 재결합 전 평균적으로 가는 확산으로 가는 거리가 되는 거죠. 확산으로 가는 거리.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 한 40분 됐는데 40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아하, 중성 N 영역에서 중성 P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은 뭐예요?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슉 하고 늘어난 다음에 얘가 익스포넨셜이 떨어진다. 익스포넨셜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가 뭐였어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압을 인가했을 적에 그때의 인가된 전압에 대한 커런트, 전압과 볼테이지 사이의 볼테이지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캐리어 디스트리뷰션, 특히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 놓았어요. 자, 이제 커런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커런트를 계산하자. 세미컨덕터에서 흐르는 전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드리프트 커런트. 또 하나는 디퓨전 커런트. 두 개밖에 없어요. 드리프트 커런트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중성 영역에서는 적어도 이 중성 영역에서 커런트를 계산할 적에는 이 중성 영역에서 계산할 적에는 드리프트 커런트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확실히 믿으세요. 내가 여기다 전압을 걸었어요. 순방향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을 걸게 되면 여러분이 걸어준 이 포워드 바이어스는 무슨 역할만 해줘요? P와 N 사이에 만들어지는 원래 빌트인 포텐셜, 이 빌트인 포텐셜을 순방향 전압을 걸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트인 포텐셜을 낮춰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걸어준 순방향의 전압이 이 중성 영역에 절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중성 영역, 여기 중성 영역에서의 캐리어의 이동은 오로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메커니즘입니다. 드리프트 커런트 절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여러분이 걸어준 인가한 전압은 어디에만 나타나요? 빌트인 포텐셜을 낮추는 데만 사용이 될 뿐입니다. 다 어디에 걸립니까? 정션에만 걸려요. 뉴트럴 영역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100볼트를 걸든 1000볼트를 걸든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정션에만 걸립니다. 정션에만. 그래서 이 뉴트럴 영역에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하, 커런트는 디퓨전 커런트밖에 없으니까 뉴트럴 영역에서 디퓨전 커런트만 존재함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IP 마이너스 Q A dP의 dx d 델타 P n x가 될 거고
IN은 뭐 QA, DNA, DX, D, 델타, NPX. 이게 지금 확산 전류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흐르는 전류 I는 IP에다가 IN을 더하면 커런트가 나올 거예요. 드리프트 커런트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뉴트럴 영역에서. 그죠?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를 텐데, 이 흐른 전류 이 I가 바로 이 I죠. 이 I가 흐를 텐데, 이 중성 영역에서 혹은 이 중성 영역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I를 계산하려면은 그때 호울 전류와 전자의 전류를 계산을 해서 합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탈 커런트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3mA다 하면 여기서 측정을 해도 3mA, 여기서 측정을 해도 3mA, 여기서 측정을 해도 3mA.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다이오드의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3mA 흐르고 여기서는 2mA 흐르고 이러지 않죠?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3mA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3mA라는 전류가 흐를 적에 전공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많고 이게 적으냐? 이게 몇 대 몇의 비율로 합해져 가지고 3mA가 흐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컨스탄트한 거예요. 주어진 전압에서. 동의합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커런트를 계산을 할 적에 임의의 X란 지점에서 전공전류와 전자전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일 계산하기 쉬운 지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가령 자, 임의의 X란 지점, 어떤 X란 지점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 크로스 섹션에서 전자의 전류가 얼마일까? 전공의 전류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것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이 크로스 섹션을 자른 점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관찰을 한다 그런다면 전공의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되고 전자의 디스트리뷰션은 거의 0이에요. 아무 펑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전공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거의 없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전자의 전공에 의한 전류 성분은 이 커브에서 여기를 기울기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왜? 머저리티 캐리어는 익세스 캐리어의 양이 거의 없다 그랬죠?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야 기울기가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N 중성 영역이 시작되는 이 지점, 즉 디플리션 영역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는 0이에요. 거의 없어요. 반면에 홀의 디퓨전 커런트는 기울기가 이렇게 엄연히 이렇게 기울기 값이 존재를 하니까 홀의 커런트가 존재를 해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기울기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x = 0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라요. 여기서의 홀 커런트 값이 최대 값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는 전자에 의한 기울기 성분이 없어요. 머저리티 캐리어니까. 오케이? 그래서 x = 0에서 계산을 해보면 전공의 최대 값이 나오고 그때 전자전류 성분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 = 0 다시 얘기하면 x = xp에서 과거의 축으로 얘기하면 xp에서 전자의 확산 전류는 전자에 의한 확산 전류는 제로예요.
그죠? 정자의 확산전류 전류. 전공에 의한 확산전류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또한 x 이퀄 마이너스 x xn이 아니네요. xp가 아니고 xn이네요. x 이퀄 마이너스 xp, 즉 여기서 는 n에서 p로 넘어온 전자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익세스 캐리어, 전공의 익세스 캐리어는 그다지 증가하는 게 거의 없죠. 로우 레벨 인젝션을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늘어나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로그 스케일이니까. 그래서 전공의 디퓨전 커런트는 존재하지 않고 전자의 디퓨전 커런트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Similarly, x equal minus xp에서 전공의 확산 전류는 제로이고 일렉트론의 확산 전류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토탈 커런트는 토탈 다이오드 커런트는 x equal xn에서의 전공 확산 전류와 x equal 마이너스 xp에서의 전자의 확산 전류를 합하면 된다. 합하면 돼요. 이때 들어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그걸 두 개를 합하면 토탈 커런트가 흐른다는 것은 뭐죠? 가정은 디플리션 영역, 이 디플리션 영역 P에서 N으로 전공이 넘어가고 N에서 P로 전자가 넘어가는데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캐리어의 손실과 생성이 없다. 캐리어의 양의 변화가 없다. 라는 가정하에 단 P에서 N으로 전공이 주입되고 N에서 P로 전자가 주입되는 과정에 디플리션 리전에서의 캐리어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토탈 커런트를 계산할 적에 x equal xn에서의 홀 커런트, 홀의 확산 전류를 계산하고 x equal 마이너스 xp에서의 전자의 확산 전류를 계산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토탈 다이오드 커런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확산 전류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x equal 0에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확산 전류라는 건.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만약에 I라 그러면 대문자로 쓸까요? 다문자 I. 선생님이 앞에는 지금 소문자 여기다 그냥 소문자로 그냥 썼는데 소문자 이걸 그냥 I라고 쓰겠어요? 교과서 같이 I. 이렇게 쓰면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해요? 단면적을 A라 그러면 Q A DP dx d 델타 pn x를 x 이퀄 xn에서 사실은 이게 x 이퀄 제로죠.
여기에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뒤에다 한 번 더 그릴까요? 그림을. 기울기라는 거는 x 이퀄 제로에서 여기서의 기울기죠. 또 여기 기울기는 여기서 이 기울기죠. 더하기 qa dn dx d 델타 npx at x 이퀄 마이너스 xp x 이퀄 제로에서 x 이퀄 제로 여기도 x 이퀄 제로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를 x 이퀄 xn 여기를 x 이퀄 마이너스 xp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각 지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토탈 커런트가 나와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절대값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쓸까요? 여기 델타 pn 5 익스포넨셜 lp 분의 x잖아요. 또 얘가 뭐예요? 얘가 델타 np 5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n 분의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lp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죠. 암산해보세요. lp분의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를 x 이퀄 제로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방향까지 얘기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데 합치는 거니까 절대값적으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흐르는 전류 I는 QA DP LP분의 뭐가 남아요? 델타 PNO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QA DN 보이죠? QA DN 요것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l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ln분의 1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 이퀄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델타 npo 나누기 ln 절대값적으로 합쳐야 되는 거죠. 전류의 커런트의 합이니까 npo에 나누기 ln A는 뭐예요? A는 다이오드의 단면적이에요. 다이오드의 단면적.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이오드를 항상 PN 다이오드를 그려왔는데 이거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이오드 단면적, 이 단면적을 이걸 A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다시 쓰면 QA에 괄호 열고 DP에 LP분의 델타 PN 5 더하기 DN에 LN분의 델타 NP. 그런데 QA에 LP분의 DP. 자, 시간이 좀 됐는데 끝까지 잘 보세요. 야고 이게 뭐예요? 끝까지 머리를 쓰세요.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델타 PNO 이게 뭐예요? 정션의 법칙 경계 조건 봤던 PNO죠. 맞나요?
얘 익스포넨셜 kt 곱하기 q 걸어준 전압 빼기 1이죠. 요거 곱하기 요거죠. 맞나요? 그죠? 두 번째 항. 얘는 dn ln 요거는 얘는 이거는 뭐예요? 요거 곱하기 np5죠. 됐어요? 됩니까? 그렇게 되면 QA 괄호 열고 Pn은 뭐죠? 이게 Pn오고 NPO는 뭐예요? 이게 NPO였잖아요. 평형일적의 홀 농도, 평형일적의 전자의 농도. 얘는 뭐예요? Ni 제곱을 이걸로 나눈 거잖아요. 도핑 컨센트레이션. 얘는 Ni 제곱을 이걸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dp 나누기 lp Ni 제곱을 nd로 나눈 거고 dn ln을 ni 제곱을 na 나눈 거죠. 얘 익스포넨셜 kt q 걸어준 전압 빼기 1. Q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다이오드 단면적 뭐 1제곱센티미터 dp 확산계수 상수 lp 확산거리 상수 nd 도핑 컨센트레이션 상수 ni 제곱 실리콘의 경우 1.5 곱하기 10의 10승 상수 everything 다 상수예요.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들을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 전부를 IS라 그래요. 우리 책에서는 IO라 그랬네. 얘를 reverse saturation current라 그래. 역방향 포화 전류라 그럽니다. 역방향 포화 전류. 그렇게 되면 I는 I0의 exponential KT의 Q 걸어준 전압 빼기 1. 여러분이 보았던 그 유명한 다이오드 방정식 구해냈습니다. 여기서 IO가 뭐예요? QA의 괄호 열고 DP 나누기 LP의 ND분의 1 DN LN NA분의 1 NI제곱 이렇게 돼.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걸어준 전압과 전류 사이에 여기 순방향 전압을 인각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냥 무시해도 되죠 이거. 익스포넨셜 함수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어떻게 돼? 휴 커지는 함수.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걸게 되면 이게 사라지죠? 마이너스 1. 뭐가 흘러요? 마이너스 I5가 흐르죠. 그게 뭐예요? 다이오드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